네, 안녕하세요. 박종일 소장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상가 투자의 방향 설정하는 내용들을 이제 좀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나에게 맞는 상가를 찾기 위한 어떤 상가 투자의 유형 여러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상가를 사려고 막상 나가보면 종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내가 상가를 찾기 위해서 부동산 중개업소나 아니면 분양 현장 이렇게 찾아가다 보면 권해주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죠. 근데 그 상가들마다 각각의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점, 포인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간다면 좀 더 실패하지 않는 그런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우선 그 상가의 유형 중에 대표적으로 한 5가지 정도를 이제 간략하게 포인트만 설명을 해드리고 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하나씩 또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그 단지 내 상가인데요. 단지 내 상가는 뭐 많이들 아실 겁니다. 아파트 단지 앞에 있는 일반적인 이런 상가들인데 단지 상가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바로 임대료가 적정하냐 적정하지 않느냐입니다. 요즘 보통 보면은 우리가 단지 내 상가를 중개사무소나 이런 데 가서 이제 만나게 되면 신규 분양받아서 임대까지 맞춰서 놓는 그런 상가들이 많이 있어요. 뭐 수익률도 뭐 6%씩 나오는. 근데 이렇게 나오기 위해서 그 세팅되어 있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임대료가 과연 나중에도 거품이 빠진 뒤에도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금액인지 이런 부분들을 알아보는 게 중요하죠. 알아보는 방법은 이제 세부적인 방법은 이쪽에서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필수 업종입니다. 단지 상가는 뭐 아시겠지만 상가 수가 많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는 업종들, 단지 내 상가에서 요구하는 그런 업종들이 뭐 좀 제한적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부동산이나 뭐 미니 슈퍼, 뭐 미용실, 세탁소 뭐 이 정도 수준이고요. 2층까지 있는 규모다 그러면 조그만 교습학원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그런 업종들을 다 유치하고도 남을 만한 정도의 그 큰 규모의 단지 상가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선적으로 좋은 입지를 찾아가는 이런 방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근린 상가를 보겠습니다. 근린 상가는 일반 기존 상가 같은 경우는 어떤 업종이 들어와 있고 뭐 여기가 동선이 좀 어떻고 사람이 많이 다니고 장사가 잘 되고 또는 권리금이 많이 형성이 돼 있고 임대료는 적정한지 이렇게만 알아보면 뭐 알아볼 부분이 많긴 합니다만 알아보면 어느 정도 파악을 하기가 용이합니다. 하지만 신도시 같은 신규 입주하는 근린 상가들은 좀 다르죠. 어떻게 달라요? 배우 세대, 그러니까 근린 상가는 보통 아파트 단지나 어떤 주거시설 근처에 생기게 돼 있어요. 말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오는 입주하는 업종들은 대부분 생활 편의 업종들이에요. 주변에 있는 주거 인구들이 와서 소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활 편의 업종들인데 배우 세대가 아직 입주가 되지 않았다? 그런데 근린 상가가 먼저 세워졌다. 라고 하면 장사가 될까요? 입점 자체를 안 하겠죠. 뭐 초기에 들어오는 뭐 부동산이나 아니면 뭐 공사를 위한 뭐 한밭집 뭐 이런 것들 일부 외에는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배우 입주 시기, 주변 배우 세대의 입주 시기와 나의 상가의 입주 시기를 따져보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신도시 첫 근린 상가들은. 그리고 이제 물론 그 뒤에 동선이나 아니면 적정한 상가 비율이 적정한지 이런 부분도 따져봐야 되고요. 그리고 근린 상가에 대해서도 이제 세부적으로 알아볼 내용들이 있으니 그것도 이제 차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심 상가라고 하면 보통은 뭐 신도시나 택지지구, 우리가 보통 상가 공급이 대체로 뭐 90% 정도 이상이 신도시나 택지지구에 공급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중심 상가라고 하면 좀 땅값도 비싸고 상가 분양가도 비싸요. 그래서 내가 좀 신중하게 투자를 해야 하는데
초기에는 이 중심상가 형성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 이유는 워낙 그 필지도 넓고 그리고 들어오는 규모도 크기 때문에 그걸 한 번에 일시에 빵 하고 다 채워질 수가 없어요. 하나씩 하나씩. 또 그리고 건축되는 순서도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색을 갖추려면 최소한 5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게 사실이죠. 그래서 초기에는 배우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근린상가와 마찬가지로 어차피 신도시 초기에는 소비하는 게 이런 생활 편의에 관련된 이런 소비가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초기에는 배우지와의 상관관계도 중요하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권의 규모, 또 인구가 얼마나 유입될 수 있는 시설이 내가 들어오느냐. 예를 들면 지하철이나 아니면 뭐 백화점, 뭐 대형마트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들어오느냐를 따라서 중심 상가가 많이 활성화가 되느냐 아니면 어느 적정 수준에 머무느냐 이제 이런 게 판단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중심 상가는 또 이런 거를 포인트로 잡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세부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에 네 번째는 쇼핑몰 상가, 스트리트 상가인데요. 이 쇼핑몰 상가는 뭐 일산의 뭐 라피에타 웨스턴돔 뭐 이런 것들처럼 일반적으로 상가만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뭐 물론 거기도 사무실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어요. 스트리트 상가 같은 경우는 이제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들이 요즘에 많이 취하는 방식이에요. 1층, 2층, 뭐 많게는 3층 정도까지 해서 스트리트형으로 상가를 배치를 많이 하고 또 상가도 굉장히 많이 공급이 되죠. 근데 이런 거를 투자를 할 때는 주로 이제 대체로 막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자리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약간 좀 떨어진 지역도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뭐 큰 대로변인데 사람은 많이 다니지 않는 이런 길도 많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얼마나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주요 업종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걸 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실례로 마포 합정에 보면 그 메세나폴리스라고 있잖아요. 초기에 굉장히 고전을 하다가 나중에 홈플러스나 뭐 롯데시네마 같은 걸 유치하면서 상가 자체가 이렇게 쭉 살아난 것처럼 이 앵커 업종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유형의 상가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굉장히 이제 많이 자주 마련해 주느냐에 따라서도 상가가 사느냐 또 죽느냐 뭐 이런 어떤 잣대가 되기 때문에 이 집객력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상가를 관리하는 그 관리 주체의 능력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지식산업센터 상가인데요. 기존의 지식산업센터라고 하면 그 주로 산업단지에 생겼던 상가이고 상가 비율도 굉장히 낮았어요. 왜? 이 산업단지가 사람이 원래 막 많이 오가는 자리는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상가도 그렇게 꼭 필요한 필수 업종들, 지금도 이 산업단지에는 필수 업종들 위주로 영업이 돼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또 공실로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필수 업종들이 어떤 게 있죠? 뭐 마찬가지로 부동산, 뭐 식당, 분식집, 커피숍, 편의점, 그리고 문구점. 약간 다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필수 업종으로 볼 수 있고요. 그런 걸 유치를 하면 또 외려 독점이 되기 때문에 또 굉장히 잘 되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또 그런 특징도 있습니다. 반면에 요즘에는 이제 굉장히 규모 있는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지어지고 있어요.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자족시설의 기능을 굉장히 강화를 했기 때문인데요. 신도시 자족시설에 보면 굉장히 그 연면적이 넓은, 지사는 보통 연면적으로 규모를 좀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연면적이 큰 지식산업센터들은 상가도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신도시는 아니지만 문정지구 같은 경우 그 송파 대로변에 있는 그 큰 규모의 이제 지식산업센터들이 있잖아요. 이런 지식산업센터들의 규모가 약 한 5만 평 돼요. 그러면 상주 인구가 대략 한 5천에서 6천 뭐 이 정도까지도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5천 명이다 그러면 아파트 단지로 따지면 약 1800세대 이상이 됩니다.
그것도 다 어른들로만. 물론 이제 그거보다 더 작을 수는 있겠지만, 그 정도 규모면 소비력도 상당한 거죠. 따라서, 요즘에는 그 지식산업센터 상가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 좀 큰 규모일수록 좀 유리하겠죠. 자체적으로 뭔가 해결을 할 수 있고, 소비력도 굉장히 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것을 좀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단지 내 상가와 근린 상가, 중심 상가, 쇼핑몰 상가,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상가에 대한 간단한 포인트와 특징을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는 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